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또는 아주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친구와의 거리감,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경험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던 친구와도 결혼 후에는 생활 리듬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는 여전히 주말마다 술자리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또 다른 사례로 직장 생활에서 겪는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대기업에서 승진을 목표로 바쁘게 일하며 커리어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창업을 선택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 주제도 점점 달라지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관계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는 방식,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관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50에서 60대가 되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혼 여부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독립, 은퇴 여부,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이미 은퇴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친구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며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친구는 이제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친구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경제적 책임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런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와 관심사가 다르게 느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친구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독립해서 이제 손주들을 돌보는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다른 친구는 아직도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거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가 된 친구와 여전히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큰 친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50에서 60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여건, 가족 구성원의 변화, 은퇴 후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생활 환경의 차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관계의 소원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과 돈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시간은 인생의 화폐입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인데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만남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가치관의 차이와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주제가 더 이상 서로의 관심사와 맞지 않거나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면서 만남이 피상적이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고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맞추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점점 더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고독감일 겁니다.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이 고독감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하던 일상이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으로 바뀌면 그 공허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고독은 우리에게 자아 성찰과 내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시에서 떠나가는 이를 그리워하면서도 보내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고독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놓아주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고 삶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또한 더 큰 자유로움과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무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동안 타인과의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이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중요한 정서적 안정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시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았으며 결국에는 여러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퇴임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예시들은 취미나 관심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하는 시간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깊은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만족의 마음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봄날 아침에 산책을 나설 때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햇살을 느끼며 눈앞에 펼쳐진 푸른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발끝에서 전해지는 땅의 촉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산들바람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느끼는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늦은 오후 집안의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펼쳐들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와 함께 차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질 때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깊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책을 읽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 되어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한 권의 책에 빠져드는 오후, 그리고 간단한 식사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에 느껴지는 감사의 마음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고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며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무분별하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주목받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얕은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러한 가십 중심의 대화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투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휩싸인 사람들도 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일 불만을 늘어놓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의 모든 부분에 불만을 갖고 끊임없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며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차 지치게 되고 직장 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들 역시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의 직장인 중에는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아직도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며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상사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위치를 이용해 타인을 억압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동료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며 직장에서의 남은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으로 지치게 하고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임을 이용해 선을 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은퇴 후 자주 만나는 친구나 가족이 자신을 정신적,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점점 지쳐가고 만남이 부담스럽고 피곤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균형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이나 직장 동료, 가족과의 관계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가십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성찰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십에 몰두하거나 비관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아 성찰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언어 학습은 특히 노년에 매우 유익한데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창을 열어줍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취미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고 미세한 손 움직임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줍니다. 악기 연주는 손과 뇌의 협응을 요구하며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를 배우면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점차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하고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자기 개발과 취미에 더해 노년에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직업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사진 편집 기술을 익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또 이전의 경력을 활용해 멘토링이나 자문 활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업 활동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기 개발과 취미, 직업 활동은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성취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이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어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독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는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짧고 흥미로운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를 독서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차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책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면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서나 철학책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관점을 이해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독서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기 개발과 취미 그리고 독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와 내면 성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감정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고 더 깊은 자기 이해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얻은 평온함은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통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내면을 충실히 가꾸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잘 돌보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